어, 제가 책을 가지고 오지 않은 관계로 제가 전에 소개해드렸던 사이트를 보면서 한번 복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배운 데까지. 예, 그 정도를 해보면 될 것 같아서 그 일단 저희가 4장 중간까지 먼저 했었는데요. 5장부터는 사실 거의 이 책의 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5장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5장을 좀 다루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내용들을 뭐 달달 외고 있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잘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. 그래서 한번 복습을 해보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거를 어떻게 방송한 걸 가지고 녹화를 해서 올려볼 생각인데요. 제가 책을 가지고 오지 않아서 책이 지금 회사에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 일단은 이 사이트를 참조해서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이제 여기 0장이랑 1장 같은 경우에는 뭐 설치하는 거나 이제 뭐 파이썬이 어떤 건지에 대한 설명이 대부분이니까 봐도 크게 얻을 건 없을 것 같고요. 그래서 2장부터 보겠습니다. 그냥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는 식으로 한번 볼 생각이거든요. 보죠. 2-1장부터. 이쪽 같은 경우는 사실 어려울 게 전혀 없는 장이긴 한데 8진수랑 16진수 표기법에 대해서만 좀 먼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은데요. 8진수랑 16진수 같은 경우에는 파이썬뿐만 아니고 모든 언어에서 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.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0, 5 그리고 16진수 같은 경우에는 0x로 시작하는 게 일단 기본 법칙이고요. 그리고 이제 뭐 10의 10승을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. 이것도 그냥 알고 넘어가면 되는 부분이라서 크게 아이고 이거 비밀번호 설정 안 해놨네. 누가 들어와 버렸다. 그게 어려울 건 없을 거예요. 아마도. 음, 그리고 뭐 이런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사칙 연산에서 이런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사전적인 의미 그대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파이썬 2.7에서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알아둘 필요가 없는 게 저희는 파이썬 3 이후의 버전을 다루기 때문에 보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그 다른 언어에 없는 연산자 같은 경우에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곱셈볼을 두 개 붙이는 연산자가 있습니다.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A 곱하기 연산자 두 개 B 이러면 A의 B승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. 뭐 기타 나머지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것도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. 7에서 이 나머지 연산자 3을 붙이게 되면은 나머지가 1이 나온다. 뭐 이런 내용이죠.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두 번째 특이한 연산자가 이건데 이것도 이제 지난번에 한번 짚고 넘어갔던 내용인 것 같아요. 어, 나머지를 버리고 버리고 난 나머지 결과만 출력하는 형태인데요. 이것도 그냥 이렇게 알아두고 넘어가시면 쓰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겁니다. 뭐 계산기를 써보신 적이 있으시니까 아마 이 사칙 연산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. 워낙에 잘 따라오시기도 했으니까요.
그 이제 문자열 자료형 같은 경우에도 뭐 큰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로 둘러싸는 일단 기본적인 형태가 있고요. 그리고 이제 큰 따옴표 3개, 작은 따옴표 3개 이렇게 표현이 된 것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그 줄이 여러 개인 문장을 표현할 때 보통 쓰게 됩니다. 이것도 한번 설명은 그때 해드렸던 것 같은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제가 말로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직접 한번 입력해서 결과물을 보는 게 더 빠르실 수도 있어요. 근데 이것도 그냥 알고만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. 흔히 쓰지는 않은 거고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거니까요. 음, 그리고 뭐 문자열에 따옴표 같은 걸 넣고 싶을 땐 앞에 이제 이 백슬래시를 붙이고 그 다음에 그 이 따옴표를 쓰게 되면은 이 따옴표들도 출력하는 거에 포함을 시킬 수가 있다는 그런 내용이죠. 이 백슬래시를 붙이는 이유 같은 경우에는 어, 특수한 문자를 나타낼 때 쓰는 거거든요. 그거 이제 뒤에 아마 나올 겁니다. 그리고 위에 말씀드렸던 이 작은 따옴표 3개랑 큰 따옴표 3개 요거를 이용하는 예제가 여기 있죠. 이런 식으로 줄이 여러 개인 문장을 표현할 때는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되게 간편할 수가 있습니다. 제가 이제 위에 말씀드렸던 그 특수한 문자들 형태인데요. 뭐 이거를 다 외워두실 필요는 물론 없고 여기서 이제 활용 빈도가 높은 이 네다섯 가지 정도? 이거 정도만 이제 숙지해 놓으시면은 됩니다. 저 같은 경우에도 이걸 외우면서 하지는 않기 때문에 볼 때마다 찾아서 확인하는 편이거든요, 저도. 그리고 뭐 문자열을 더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문자열에다 이 문자열을 붙이는 게 이제 여기서 문자열에서 더하기 연산자 해주는 일이고요. 곱하기 해서 이제 숫자를 넣게 되면은 이 같은 문자열을 뭐 2번, 3번 출력하는 형태가 될 것이고 나누기는 물론 없습니다. 예, 그거는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 뭐 응용하는 예제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있는데요. 이것도 뭐 이런 게 있구나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 문자를 인덱싱 하는 경우에는 이거는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해 둘 필요가 있는데요.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고 있으면 어, 잘 모르고 있으면은 좀 나중에 헷갈릴 수가 있어요. 아무래도 문자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자주 많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잘 이해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. 그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를 다 그냥 흘려가면서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이 문자열 인덱싱을 활용하는 이 예제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한 번 정도는 해보면서 이게 이제 문자열 인덱싱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직접 보시는 편이 가장 좋아요. 여기서 특이한 점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인덱싱에 마이너스 부호를 붙이는 건데요. 이 마이너스 부호를 붙일 경우에는 그 맨 뒤에서부터 읽어 나간다고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마이너스 0이 없기 때문에 맨 마지막부터 읽어 나갈 때는 마이너스 1을 붙인다. 요거 정도를 이제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문자열을 쪼갤 때 기준이 그 이런 식으로 봉백이거나 뭐 점을 찍어 놨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기준을 정해 놓으면 기준을 정해서 문자를 잘하게 돼 있는데요. 어, 지금처럼 문자열을 뭐 자르는 그 기준을 따로 두지 않는 경우에는 이렇게 그 공백을 기준으로 문자열을 자르게 됩니다. 그래서 지금 그 이 예제 같은 경우에는 A의 0번째 같은 경우에 이 L을 뜻하는 거고
A의 첫 그 A의 1번째 그 요소는 이 I를 뜻하는 거고, 마찬가지로 두 번째는 T, 그리고 세 번째는 아니구나. 아이고, 제가 또 실수를 했네요. 아, 그 앞에 얘기했던 거는 날려버리시고요. 요건 제가 잘못 설명한 겁니다. 그러니까 0번째가 L, 첫 번째가 I, 두 번째가 F, 세 번째가 E, 이런 식으로 굴러가서 이것들을 그 위에 문자열 더하는 내용이 있었잖아요. 그것처럼 더하게 되면은 그냥 이 내용이 나오게 되는 거죠. 이거를 이제 쉽게 그러니까 이거를 좀 쉽게 함축적으로 표현을 한 게 이 내용인데요. 그 이거를 콜론이라고 하죠. 네. 이 콜론을 붙여서 표현을 하는 건데요. 0보다 같거나 크고 4보다 작은 그 문자를 모두 다 더한 거를 출력을 하는 형태입니다. 이것도 전에 한번 설명은 드렸던 것 같은데요. 이것도 사실 직접 해보면은 금방 바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. 여기에 지금 설명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. 이대로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. 여기까지는 어려울 게 없죠.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은, 만약에 그 이 콜론 뒤나 앞에 아무것도 없으면 앞 같은 경우에는 맨 앞부터 시작한다. 그 뒤에 비어 있는 경우에는 맨 뒤까지를 범위로 잡는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.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예제를 돌려보면은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. 이것도 마찬가지고요. 그리고 이것도 그 책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. 지금 이 예제에서 그 i에 있는 i를 y로 바꾸고 싶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대체를 하려고 하는데, 이게 안 되는 이유 같은 경우에 문자열 같은 경우에는 불변형 자료형이라고 제가 전에 얘기를 했었잖아요. 이 불변형 자료형이기 때문에 이 i 자리에다가 y를 대체할 수가 없는 겁니다. 이거는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. 그래서 이 i 자리에 y를 넣으려면 그 i 전까지 자른 문자열이랑 i 이후에 자른 문자열 사이에 y를 넣어서 출력해주는 방법을 써야 됩니다. 조금 불편하긴 한데 문자열은 불변형 자료형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밖에 접근할 수가 없는 거죠. 이 뭐 문자열 포매팅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간단합니다. 그냥 그 법칙만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. 숫자를 대입할 경우엔 이 %d를 붙이고요. 그 이게 문장이 다 끝나게 된 다음에 %를 하나 더 붙이고 뒤에다가 이제 이 뒤에 넣고 싶은 이 %d에 넣고 싶은 숫자를 입력하면 됩니다. 이것도 그 제가 이렇게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한번 해보시면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.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책을 참고하는 것보다 이 사이트를 보시고 그냥 쭉쭉 넘어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. 이거는 약간 응용하는 예제인데요. 두 개 이상의 값을 넣을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괄호를 열어서 표현을 해주는 게 보기가 좋죠. 뭐 문자열 포맷 코드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건데요. 이 8진수, 16진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잘 쓰질 않아요. 뭐 여기 보통 이 위에 있는 세 개를 위주로 쓰게 되는데요. 이 네 개, 이 부동소수까지 포함을 해서 네 개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, 이 공백을 표현하는 것도 그 이제 만약에 어떤 문자열을 넣고 싶으면 문자열 앞에 이렇게 뭐 10이라는 숫자를 넣게 되면, 그러면 이 왼쪽에 10칸짜리 공백이 생기게 되는 뭐 그런 건데요. 이거는 그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, 유틸리티 같은 느낌이 좀 드는 기능입니다.
이것도 한번 해보시면서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알아주시면 그냥 좋을 것 같고요. 이 소수점을 표현하는 것도 뭐 이제 0.4f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네 번째 자리까지만 표현하고 싶을 때 이렇게 한다는 거고요.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한번 이런 게 있구나 알아두시고 나중에 쓰고 싶을 때 찾아서 쓰면 되는 겁니다. 물론 이거를 외워두시는 게 가장 좋긴 하지만 이게 모든 걸 다 외워둘 수가 없잖아요. 그리고 나중에 이거를 쓰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다 외워지게 돼 있거든요. 그래서 음, 그냥 외우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다가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이 문자열 개수 세는 함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. 여기에 있는 함수 같은 경우에는 굳이 제가 설명은 하지 않을게요. 이거는 그냥 보시고 넘어가셔도 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.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입력하면서 직접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물론 그 지난번에 아 이게 그 설명하면서 한 번씩 어느 정도는 해보셨을 것 같긴 한데요. 이게 그 좀 손에 익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그 노란색 박스 안에 있는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어지간하면은 한 반 이상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예, 문자 관련된 내용은 여기까지인 것 같고요. 생각보다 내용이 적진 않네요. 그 제가 전에 설명했던 내용을 기억하시려나 모르겠는데 이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가변형 자료형이죠. 그렇기 때문에 안에 있는 내용을 바꾸거나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게 바꾸거나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게가 아니고 바꾸는 거랑 수정하는 거랑 같은 거니까 뭐 수정하거나 삭제하거나 새로 입력하는 게 가능한 그런 형태입니다. 뭐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 대괄호로 시작을 하고 있는 거고요. 여기 안에 있는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직접 한번 그냥 쓱 훑어가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쪽 라인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냥 이 내용을 숙지하는 게 더 맞는 것 같다 생각이 들거든요.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걸 억지로 외우기보다 그냥 한번 해보면서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한데 당시에 이제 이걸 한 번씩 다 해보면서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다시 보시더라도 아마 크게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은 일단 합니다. 어, 만약에 보다가 모르시는 게 생긴다면은 바로 저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. 어, 네.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변형 자료형이고 튜플이랑 다른 점에 대해서 좀 잘 숙지해 두는 게 일단은 중요한 것 같아요. 다음으로 튜플이 있는데요. 얘 같은 경우에는 문자열이랑 비슷하게 불변형 자료형이죠. 그리고 리스트하고의 차이점은 대괄호가 아니고 소괄호. 이거 소괄호 맞나? 소괄호 맞죠? 이거 소괄호. 누구랑 얘기 아니나 이거 하여간 이 소괄호로 열고 닫히는 형태인 거죠. 뭐 이 튜플 같은 경우에도 그 리스트하고의 차이점 정도만 명확하게 알고 계시고 여기 안에 있는 함수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딱 거기까지만 알고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아,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이 내용들은 어차피 결국엔 다 몸에 익을 수밖에 없는 아니 체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. 자주 쓰이는 기능들이기 때문에. 그 다음으로 딕셔너리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그 다른 언어에서는 보통 뭐 맵이라고 해요. 어, 일단 이 딕셔너리 자료형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일단 키 같은 경우에는 변하지 않는 값을 사용한다.
그리고 안에 있는 value 같은 경우에는 변하지 않는 값도 사용 가능하고 변하는 값도 사용 가능하고 뭐 그런 형태인 거죠. 그러니까 키를 통해서 value를 찾아가는 그런 자료형입니다. 이게 되게 굉장히 비슷한 형태로 자바스크립트의 제이슨이라는 형태가 있는데요. 이것도 나중에 이제 실제로 뭘 개발하게 될 때 배울 내용이라는 거 정도,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딕셔너리 자료형 같은 경우에도 뭐 여러 가지 지금 유틸리티 기능이 있는데요. 이것도 그냥 한번 이런 게 있구나, 그리고 이렇게 활용이 가능하구나, 그런 정도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게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이게 안에 어떤 함수가 어떤 기능을 쓸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얘가 어떤 걸 할 수 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.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키 안에다가 뭐 리스트가 그 키 안에다가 뭐 리스트가 들어간다거나 그런 게 되는지 안 되는지, 그리고 뭐 밸류 안에 뭐 불변형이든 자료 뭐 가변형이든 어떤 자료형이든 들어가는 게 맞는지, 그런 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.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이해를 잘 하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. 여기 있는 그 기능 같은 경우에는 그 사전처럼 이런 게 있었지 하면서 찾아볼 수 있는 정도, 그 정도까지 딱 익혀두시면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. 계속 똑같은 얘기만 반복하고 있는 것 같은데, 이 집합 자료형 같은 경우도 이 자료형의 특징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뭐 중복을 허용하지 않고 순서가 없다는 거, 이게 그 저도 좀 가끔 헷갈리긴 하는데, 이런 거를 한번 잘 숙지해 두고 나면 다음번에 헷갈리더라도 한 번만 보면은 금방 바로 내용을 알아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그 제대로 이해를 해주는 게 중요하죠. 근데 이것들을 전부 다 지난번에 다 거쳐왔던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보시면은 어느 정도 바로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. 근데 이 셋 같은 경우에는 기능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 자료형의 참과 거짓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은 그 프로그래밍에서 가장 그 많이 쓰이는 게 그 분기문이라는 거거든요. 근데 이 분기문이라는 걸 그 만들 때 조건이 참인지 거짓인지에 따라서 분기를 한단 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료형의 참과 거짓 같은 경우에 지금 이 표 있잖아요. 이 표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숙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. 이거 모르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. 그 뒤에 while문, if문 이렇게 분기문이 나오는데 이 분기문을 사용할 때의 조건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거랑은 다르게 좀 외워둘 필요가 있습니다. 저도 여기서 보면서 이렇게 있을 수 있구나 하면서 본 것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어서 저도 외워야 될 것 같고요. 어쨌거나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변수 같은 경우에는요, 그 제가 이것도 좀 중요하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, 어, 이게 변수를 저장할 값을 먼저 생성하고 그 다음에 변수명 그 변수명이라고 선언한 곳에다가 이 값에 대한 주소값을 저장한다,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 주소값이라는 개념은 이 밑에 보시면은 아마 나와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, 어, 잠시만요. 아, 여기 있네요. 이 주황색 박스에서 보시면은 그 이것도
그때 설명할 때 제가 좀 약간 애를 먹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. 그러니까 메모리의 위치를 가리킨다는 게 이제 그 제가 아까 말했던 그 주소 값을 가리킨다 이런 거거든요. 근데 이거를 그냥 일단은 이 문장 그대로를 이해가 만약에 안 된다면은 집어 넣어 놓으면 될 것 같아요. 이게 뭔가 약간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그냥 말로만 하는 것보다는 이거 같은 경우에도 혹시 보시면서 만약에 이 부분이 정말 헷갈린다고 생각하시면은 이거는 되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거든요. 그래서 저한테 한번 만약에 모르겠으면은 한번 물어봐 주세요. 제가 뭐 그림 같은 거라도 그려가면서 한번 설명을 자세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일단 2장에 대한 요약은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. 일단 외워야 될 거는 이거 요거를 외우면 되고, 중요한 거는 이 변수에 대한 개념이 중요하고, 그리고 이 리스트, 튜플, 딕셔너리, 그 다음에 셋, 이 자료형들의 차이점이나 특징에 대해서는 아주 제대로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. 그게 일단 중요한 점입니다. 이 장을 봤을 때.